안녕하세요. 음, 토요일날 시험들 잘들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예. 진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음, 문제 하나에 그 형식에 솔직히 불과합니다. 음, 불과하는데, 그 내용이 일단 문제로 나왔다는 게,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좀 되겠죠. 예. 점수를 주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요. 또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주차 내용은 그 중간고사 문제지를 리뷰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 소홀을 했는지 또 어느 부분에 또 명확히 가져가야 하는지를 하기 위해서 어,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큼 걸릴지 모르겠지만 중간고사 여태까지 3월부터 4월 달 얼마만큼 그 내용을 배웠고 그 부분을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입니다. 화면 공유는 어, 정답지하고 여태까지 그 강의 자료를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예. 자, 화면이 보이시죠? 네. 23일 날 토요일 날 제출을 하셨죠? 자, 우선 플레이백 로봇의 발음 예시의 한계를 선택하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거 다 외우라는 얘기 안 합니다. 자, 문제를 본다면, 음, 이 전체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로봇공학은 약 500페이지가 됩니다.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도 있고, 음, 그래서 여기서 정해진 내용들이 이겁니다. 플레이백, 이거 다 외우는 얘기 아닙니다. 최소한 어떤 내용이 어디쯤에 있을 거다. 그 정도는 알고 있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로봇을 이렇게 만질 때나 하게 될 경우에도 그거 어디쯤에 있었어.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솔직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두 장짜리가 아니고 500페이지가 되고 또 2학기 올라가면은 800페이지, 700페이지짜리가 또 두 과목이 또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아직 계획이지만 토요일 날 저도 학교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목요일하고 토요일 날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플레이백 로봇, 인간이 로봇을 이동시키는 것에 의해 순서, 조건, 위치, 기타 정보를 교시하고, 여기서 교시는 뭐냐면 티칭이라는 얘기입니다. 티칭하고 그 정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로봇. 시퀀스 로봇보다 범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교시보다 복잡한 작업을 교시에 지시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거의 다 맞췄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채점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직 다관절 로봇에 대하여서 바른 지시 한 개를 고르시오. 선택하시오. 자, 수직 다관절 로봇. 이것도 여기에 뭐 기본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라인업에서 수직 다관절 로봇. 4번은 로봇이 아니죠. 로봇을 조종하는 컨트롤러죠.
네, 2번도 로봇이죠. 그러니까 반도체형 로봇입니다. 반도체형. 더블암, 암이 이제 2개 있는 건데, 뭐 300mm 웨이퍼를 이제 반송, 트랜스퍼하는 그런 로봇입니다. 물론 200mm짜리도 있지만, 근데 요거는 수직 다관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애매모호합니다. 뭐 수평 다관절은 또 아니고, 그렇다고 직교접혀 로봇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주로 그 우리 FPD 플레이트 판넬 디스플레이, 이 LCD나 OLED,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또 유럽의 또 메이커들도 많죠. 거기서 대형 기판을 요 로보트가 이런 로보트가 전부 다 트랜스퍼합니다. 보기에는 뭐 요만해 보이는데 실제로 크기는 아파트 한 3층짜리 높이 쭉 뻗게 되면은 근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요 컨트롤러, 요 티징박스로 전부 다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평 다관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이제 수직 다관절, 우리가 메인으로 해서 배우는 수직 다관절, 요거는 이제 일단 서 있죠. 서 있죠. 얘도 서 있는데 행동을 하는 거 보면 그냥 뻗기만 해요. 쫙쫙. 물론 상승도 하지만. 근데 3D 공간을 다 커버를 못해요. 굳이 공정상 플랫 판넬을 이송하는 데 있어서 상승, 수직, 뭐 반도체 로봇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직 다관절 로봇은 데드 스페이스 공간이 있긴 있지만 이 3D 공간을 수직으로 서서 다관절, 다관절 어, 로봇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다관절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5축 이상이어야 합니다. 웨이브축 빼놓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그래서 5축 이상을 수직 다관절 로봇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공간을 뭐 상승, 전진, 하강을 포함해서 어려운 그 자세까지 자유도가 상당히 좋은 다른 수평 다관절 로봇보다 요게 수직 다관절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양표에서 보면 상당히 그 여러분들도 직장을 다니고 계시지만은 꼭 로봇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 필요한 설비, 뭐 자동화가 돼 있는 회사도 있을 거고 자동화가 덜 돼 있는 회사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모든 제조 공장에는 설비들이 다 들어가죠. 그 회사의 제품에 맞는 설비들, 그 설비들에는 기본적으로 스펙이 다 있죠. 사양표 한마디로. 마찬가지로 로봇도 사양표가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사양표 보는 방법적인데요. 방법적인데 화제를 하면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로봇 본체 외형도 카다로그 보는 방법 이렇게 나와요.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다 외우라는 얘기 아니죠. 틀린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는 게 중요하죠. 특히 여기서 이제 여기
중요한 건 체중이죠, 그죠? 체중? 뭐 이거 살 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체중이 틀린 거죠. 강한 질량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허용부와 이게 아니죠. 작용 반작용 어쩌고저쩌고 제가 이렇게 써놨죠. 이게 이제 허용 모멘트가 되겠죠. 허용 모멘트. 이게 이제 가반 질량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동작 보면은 솔직히 플러스 마이너스 120도 뭐 이런 얘기들은 속도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많이 중요한데요. 중요한데 우선 로봇이 어태치먼트 T축에 또는 U축에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그 용량이 중요하거든요. 그 용량에 따라 로봇의 가격이 엄청나게 이제 바뀌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허용 모멘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만큼 손목축이 강성이 있고 내구성이 있느냐. 솔직히 델리케이트하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네. 4번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대충 감은 잡았겠죠, 그죠? 네. 이거는 뭐 제가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네. 최소한 내가 로봇을 하는데 또 로봇을 만져야 되는데 뭐가 어떻게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 원리가 뭐고 배경이 뭐고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죠.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다 매뉴얼 안에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죠. 자, 시간의 지남에 따라 속도, 벨로시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 있는 거는 좀 더 확대를 한다면 가속, 정속, 감속이죠. 이게 정방향이라고 하면 또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죠. 감속, 아니 역방향으로 가속, 정속, 감속 그거의 반복입니다. 그랬을 때 위치를 지령했을 때 자 이거 위치 지령치를 누가 줘요? 로봇의 프로그램 펜던트에서 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위치 지령도 하고 속도 지령도 하고 전류 지령도 해서 쭉 들어와서 모터를 돌리고서 얘가 잘 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엔코더 펄스 제너레이터를 붙여서 얘가 속도도 피드백 시켜야 되고 위치도 피드백 시켜서 현재 잘 돌고 있는지 안 돌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적색의 네모 안에 들어갈 명칭을 아래 기재하고 간략히 설명 바랍니다. 뭐 솔직히 시험 문제 나올 때 이거 두 군데밖에 없죠. 이거는 여기서죠. 요거죠, 요거. 주회로 구성이죠. 네. 즉 콤바타죠, 콤바타. 네, 여기는 이제 드라이브 회로고요. 네, 드라이브 회로. 여기서는 뭐 간단해요. 어차피 삼상이 들어오니까 직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직류로 왜 바꿔줘요? 교리보다 직류를 컨트롤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교리를 직류로 바꿔주는 거예요. 괜히 바꿔주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모터 같은 경우는 3단 교류 모터잖아요. 이거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되죠. 근데 컨트롤이 안 돼요. 스위칭이 안 돼요. 스위칭. 뭐 쉽게 해서 뭐 스위칭이란 뭐냐 또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저기 형광등, 지금 형광등 뭐 공장에 많이 있죠, 그죠? 형광등 주파수가 1초에 60Hz, 60Hz잖아요, 그죠? 그러면 1초에 온오프를 60번 하기 때문에 우리 눈안에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짧은 시간 동안에 온오프를 많이 해주면, 온오프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직류를 그렇게 컨트롤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직류로 바꿔주는 거고요. 그래서 컨버터라고 합니다. 정류회로 교류를 직류로 정류해서 직류로 바꿔주는 거죠. 대충 시계 회로 넘어가서 인버터 파워 소재 IGBT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죠. 자, 직류를 가변 주파수의 교류로 바꾸는 회로로, 자, 직류가 들어왔죠, 그죠? 그럼 교류 들어왔잖아요. 직류 들어와서 이쪽에 다이오드 저기 IGBT 파워 소자를 스위칭 소자를 해서 이 직류를 교류로 다시 바꿔주는 거죠. 그 대신 그 교류를 바꿔주는 파형은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파형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쪽에 직류 전원을 교류로 바꾸는 겁니다. 그 모터로 최종적으로 주는 파형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문제 6번. 여기서 솔직히 키워드는 이 PWM입니다. 저도 대학교 때 이거를 배웠으니까요. 폭 변조. 예. 근데 그 전에는 뭐냐면 그 타임 디비전 시분할 분할 방식이라고 있었어요. 시분할 분할 방식이 있었고 코드 분할 방식 CDMA 코드 모듈레이션 액세스 방식이고, 그 다음에 타임 디비전 시분할 분할 방식이 있었는데요. 옛날에는 시분할 분할 방식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네, 아직까지 그때 당시에는 이 소자의 기술들이 많이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 반도체 소자가 워낙 많이 개발이 됐고, 그래서 그걸로 해서 파워풀한 어떤 소자들이 나오니, 그래서 코드로 분할, 펄스로 분할, 펄스 폭 변적,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것도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제가 매주마다 동영상하고 그 다음에 강의 자료를 LMS에 올려놓는데 LMS에 아직도 한 번도 안 본 사람 많아요. 그거는 본인이 이제 뭐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제 실적으로 강의 자료만 잘 다운받았으면 솔직히 시험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만점자들이 얼마큼 나올지 모르겠지만, 많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요겁니다. 요 부분. 요 부분입니다.
펄스폭으로 제어함으로 펄스의 폭, 7번 문제. 7번 문제는 솔직히 이것도 점수 맞으라고. 그렇죠. 이것도 그냥 나와 있죠, 제대로. 됐나? 그죠? 그래서 CPU, 여기 CPU가 있고 여기에 USB 또 SD 메모리가 장착이 슬롯이 되어 있죠. 슬롯이. 그 다음에 2번 요게 이제 컨버터. 많이 들어봤죠? 아니, 죄송합니다. 투입 유닛. 이 투입 유닛에 에서 이제 요 컨버터로 넘기죠. 투입 유닛 솔직히 아무것도 별거 없어요. 뭐 마그네틱 컨택터 있고요. 뭐 릴레이 몇 개 있고 그래요. 또 중요한 거는 이제 3번. 3번. 컨버터 많이 들어봤죠? 컨버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컨버터. 요게 여기 있는 거예요. 요게 정류작용을 하는 거죠. 교류를 교류를 DC로 바꿔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계략 중량. 자, 캐비넷인데 YRC 1000에 우리가 지금 신형을 배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아이템들이 있는데 쉽게 중요한 거는 이 컨트롤러의 중량을 얘기합니다. 65kg 이하? 65kg 이하? 그렇겠다. 근데 기본 6축을 내장을 하고 있으면서 또 추가로 외부 3축까지 내장이 가능하다라는 게 대세입니다. 예. 9번 아쿠 용접 용도. 자, 요거는 팔레타이징이 되겠죠. 요건 핸들링이 되겠죠. 요건 스포트 웰딩이 되겠죠. 스포트 웰딩. 근데 요거는 아쿠 웰딩 로봇입니다. 대충 보더라도 사진을 보더라도 아쿠 웰딩. 그 다음에 GP7의 가방 질량과 리치가 다르게 있는 예시를 선택하시오. GP12 뭔가 맞지요? 12kg짜리에다가 1440 AR1440 아크로보트로 전환한다면 GP7 7kg 가반 중량이 맞지요? 7이니까 927 GP8 8kg 가반 중량이죠? 727 근데 여기서 7kg 8kg 이렇게 돼 있죠. 재미있는 사실이 솔직히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7kg짜리니까는 GP7이니까 7kg 가반 중량이에요. 이건 GP8이니까 8kg 가반 중량이에요. 근데 리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7kg 조금 가반 중량 쬐끔한 거가 927mm. 가반 중량이 큰 놈은 리치가 좀 더 작아요. 727. 즉 거의 매니플레이터 본체는 동일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리치 그 컨셉이죠. 근데 여기도 다른 거 하나가 있죠. GP7인데 가반 중량이 17kg 돼 있죠. 이게 조금 이상한 거죠. 리치도 쓸데없이 되게 커요. 여기 1927은
좀 뭔가 이상하죠, 그죠? 다른 거하고 비교했을 때 GP7인데 똑같이 이것도 맞추라고 드린 거예요. 여기서 핵심 내용은 가방 중량, 가방 질량이 뭐냐는 얘기죠. 저는 1강의는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일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2강의 때 다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